자, 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더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예, 오늘 이슈는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초강수입니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내년 2월 개최 예정인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화하면서 미중 양국 간 갈등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먼저 이 보이콧 이유가 뭔가요? 예, 바로 중국의 인권 문제입니다. 특히 미 백악관에서는 그 신장 자치구의 집단 학살, 그리고 반인도적 범죄, 그리고 기타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번 이제 보이콧 선언을 한 건데요. 네. 물론 최근 세계 경제 패권을 두고 이 미중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사상 최악의 관계가 된 것도 또 이번 보이콧에 영향을 미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단 오랜 기간 그 올림픽을 위해 땀을 흘려온 이 선수들에게는 피해가 없게끔 선수들은 예정대로 참가하되 공식 그 고의 사절단은 보내지 않는 형식의 그 외교적 보이콧을 이번에 공식화한 겁니다. 예. 그 미국이 올림픽에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것이 이번이 두 번째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냉전이 한창이던 1980년대에 그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그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항의하기 위해 이 모스크바 올림픽에서 그 미국 선수들을 이제 귀국시킨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보이콧 이후에 이번이 이제 두 번째입니다. 예. 다만 이번에는 선수들이 끝까지 올림픽을 치른다는 점에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 일단 중국 정부는 이 겉으로는 개의치 않겠다라는 반응입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 7일 이 정책 정례 브리핑에서 그 보이콧 도민을 우려하느냐라는 질문에 그 올림픽의 주역은 그 정치인이 아닌 선수들이다. 그들이 오든 안 오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검소하고 안전하며 멋진 올림픽을 치르는 데 영향이 없다라고 답하기도 했고요. 예. 물론 이런 중국의 태도가 좀 이례적인 게 보통 미국과 갈등 상황이 생기면 중국 정부에서 이 상당히 수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좀 상황이 다른 게 만약 이번 미국의 보이콧 선언을 이 강경 비난할 경우에는 자칫 이 미국의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보이콧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아마 좀 최대한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다만 이 중국 정부는 아니지만 이 관영 매체를 통해서는 또 미국의 보이콧 선언을 또 평가 절원하면서 이 그 일방적인 미국의 태도를 이제 비난하는 여론전에 나선 상황인데요. 특히 한 관영 매체는 이 바이든 대통령을 가리켜서 이 당신의 2028년 LA 올림픽을 중국이 보이콧하는 것을 볼 수도 있을 만큼 오래 살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이 79세의 고령인 이 바이든 대통령을 또 비꼬기도 했습니다. 예. 좀 표현이 좀 거치네요. 오래오래 살길 그렇죠. 바란다. 예. 네. 자, 그런데 이미 그 영국과 호주 또 뉴질랜드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그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을 했는데 다른 나라들은 어떤 입장인가요? 예, 일단 미국이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하니까 중국과 현재 최악의 갈등 중인 호주가 바로 동참 의사를 밝혔고요. 이후 이제 미국의 우방인 영국, 뉴질랜드 등이 보이콧을 선언을 했습니다. 또 여기에 이번에 또 캐나다도 또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이 보이콧은 아니지만 이 급이 낮은 이 사절단을 보내는 이 부분적 외교적 보이콧을 이제 검토 중에 있다고 하는데 그에 이제 프랑스의 경우에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이제 유럽 연합 차원의 논의를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독일 역시도 이제 숙고하고 있다라는 답을 내놨습니다. 이에 비해 2026년 또 동계 올림픽 개최국인 이탈리아는 보이콧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관례상 이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서 차기 주최국 D를 넘겨받아야 하기 때문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미국이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을 하니까 지금 동맹 국가들을 중심으로 보이콧을 동참을 하거나 또 그게 아니어도 보이콧을 심사숙고하겠다는 그런 입장이 줄줄이 나오고 있는 건데 중국 입장에서는 그래도 참 난감할 것 같아요. 그렇죠. 미국과 중국을 두고 우리가 G2라고 부를 정도로 이 국제사회,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는 이 미국의 맞수로 평가되던 중국이 맞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번 보이콧 선언으로 중국을 압박하면서 이 정치적 영향력 측면에서는 중국보다 우위에 있다는 점을 좀 확실히 각인시키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이 중국 입장에서는 또 올림픽을 성공리에 치르려면 미국을 설득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나오고 있는 인권 침해 문제를 인정하고 또 해결책을 내놔야 하는,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두기에는 또 반쪽 올림픽이라는 수모를 겪어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제 난감한 상황이 된 겁니다. 우리 쪽을 좀 보죠. 우리 그 청와대도 어떻게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일단 공식 입장은 외교적 보이콧은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참석 여부는 미정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이 또 어제쯤인가 똑같이 또 외교적 보이콧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는 식으로 이제는 참석 의사를 좀 우회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보이콧을 하겠다 안 하겠다가 아닌 검토하지는 않지만은 참석할지는 미정이다. 상당히 좀 애매한 그런 입장 표명으로 보이는데 이건 때에 따라서는 보이콧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될 여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오랜 동맹인 미국과 현 정부 들어 이제 그 속도로 관계가 가까워진 이 중국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입장 표명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딱 잘라 입장을 표명했다가는 미국과 중국 어느 한국과는 불편한 관계가 지속될 수 있으니까 일단 애매하게 입장을 밝히면서 차후 국제사회의 추이를 지켜보려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문재인 대통령 역시도 어제인가에 미국과는 오랜 우방, 또 중국과는 경제적 협력체로서 둘 다 중요하다라는 식의 이제는 이렇게 또 발언을 했는데, 사실 지금 미중 간의 갈등 관계를 보면은 결국엔 우리도 보이콧에 참여하냐 참여하지 않냐에 따라 이 미국과 중국 어느 한쪽을 택하는 모양새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돼버렸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 남북 간 종전 선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는데 이번 보이콧 선언으로 인해서 사실상 추진 동력이 사라졌다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 이 청와대와 정부는 올림픽과 종전선언을 묶어서 보지 말라, 불가분의 관련이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실 종전선언을 다른 곳도 아니라 북한의 오랜 우방인 중국이 개최하는 이 올림픽에서 발표를 한다라는 거는 정말 전 세계가 주목하는 초대형 정치 이벤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전선언을 한다면 베이징 올림픽에서 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죠.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대북 정책에 상당한 공을 들였는데요. 특히 지난 평창올림픽에서 이 김정은 이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아주 여론에 아주 큰 지지를 받았고, 이는 곧 이 지방선거에서 이 여당인 민주당이 이 대승을 거두는 그런 발판이 됐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 종전선언을 통해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 임기 말 이제 업적을 이제 극대화하고, 또 내년 3월 대선에서도 이 대북 이슈를 정부와 민주당이 선점하는 그런 효과가 이제 있었을 걸로 그렇게 보이는데, 이번 미국의 보이콧 선언으로 이런 구상에 이제 전면 수정이 불가피했다라고 이제는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쉬운 거는 이 중국이 종전 선언에 대한 좀 참여 의지가 어느 정도 좀 분명한 상황에서 한국, 북한, 미국, 중국 이렇게 사자구도의 핵심인 이 미국이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건데요. 결국 미국이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이렇게 보이콧을 한 건 이 종전선언의 추진 동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지금 상황이라면 자칫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종전선언이 좀 어려워지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도 해봅니다. 예. 지금 그 종전선언을 두고 그 한미 간의 협의가 막바지 단계인 걸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과연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외교적 보이콧 선언이 앞으로 그 종전선언에 어떻게 또 영향을 미칠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